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새 임기를 시작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연임으로 사실상 대권 가도에 올라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사법 리스크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국민들이 대안 세력과 대안 주자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어떤 증거 없이 함부로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이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최 국장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쓰네요, 드디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판사가 예.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서 재판을 해라.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를 겁박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김병주 의원은 없는 죄 만들면 국민적 저항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 그럼 있는 죄를 덮으면 국민적 저항이 없을까요? 와. 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판 과정, 그 선거법 재판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과 각종 증거들을 우리가 이미 저희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판사는 아니지만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다 뭐 국토부 공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육성도 있습니다. 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꼭 판사가 아니라도 유무죄를 저는 충분히 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내려달라,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기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일종의 충성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네. 자, 그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되죠, 당연히. 저기서 말한 국민적 저항에서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국민도 여러 층이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국민도 뭐 민주당에 가까운 국민도 있고 국민의힘에 가까운 국민도 있고, 결국은 뭐 중도층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다수의 국민을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물론 없는 죄 만들면 뭐 국민적 저항 있을 거죠. 네. 그러나 있는 죄를 덮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우리나라 야당이기도 하지만 원내 제1당의 당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로 또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법부가 1심이긴 하지만 유죄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담 없겠습니까? 아니, 부담이야 있지만 있는 죄를 어떻게 덮느냐니까요. 뭐 물론 이제 판사들 중에서는 네. 일부 이런 어떤 정치적 압박 뭐 이런 데에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예.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럼 물론 혐의가 소명되니까 뭐 꼭 구속 수사할 필요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자,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가 다른 것까지도 전부 다 뭐 배임죄니 뭐 성남FC 뭐 다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서도 남들은 다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건 뭐 저는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압박을 느껴서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있는 죄를 덮어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판사가 없다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판사라면 그보다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닌가. 저희가 보아온 사법부는 지금까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연일까요?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판사 임용 완화법이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사법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압박을 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다른 편에서 판사 임용 완화법을 꺼내든 겁니다. 자, 최 기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게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판사 임용 자격 완화법을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이 판사로 임용이 되려면 쌓아야 하는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못을 박자,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 최소한의 법조 경력은 지난 2013년도에 3년을 시작으로 18년도에 5년, 그리고 25년부터는 7년, 29년에는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 발의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현행인 법조 경력 5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민주당은 판사를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판사 고령화 또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안 발의는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시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사 증원은 법조계의 오랜 수건이거든요. 계속 인력 부족에 대해서 토로해온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직접 해결해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인 거죠. 이 민주당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었지만 그때는 이제 민주당 안에 있던 판사 출신이죠. 이탄희 의원이 직접적으로 공개 반발하면서 무산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서 채찍과 당근을 함께 흔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중 전략 아니냐, 왜 하필 시점이 지금인 것이냐, 하필이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 발의했던 것, 지난 국회에 무산된 것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국회 내내 어쩌면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 재판은 계속되는데 그럼 적절한 발의 시점을 찾기 어렵다, 더 늦추기는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흘 후에 있을 한동훈 대표와 여야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민생 현안에 그리고 또 당무까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실제로 온종일 법정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심정이 복잡할 듯합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 때문에 매주 출석하고 계신데 당대표 직무 수행에 문제 없으신가요? 한 달 전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했는데요. 언제 출석하십니까? 일정 조율하셨나요? 강성필 위원장께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진짜로 10월에 있을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낙관론 일색인 거 맞습니까? 일단 이제 당내 어떤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또 재판에 관련된 두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네. 일단 당 내에서는요. 예. 어쨌든 이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뭐 유죄받았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는 조금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김두관 네. 당대표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사실은 걱정 많이들 하고 있다. 아니 당연히 당대표가 네. 사법 리스크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쉬쉬합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게 저희가 쉬쉬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꺼내가지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네.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네. 오롯이 재판에 가서 잘 소명을 해서 이 사법 리스크를 타개를 해야 될 문제인 거지. 네. 당내에서 지금 당장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뭐 내려오란 말입니까?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사실상 없지만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85% 이상의 압도적인 이런 사법 리스크를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고, 이 김두관 후보의 목소리가 작았다는 것, 그게 낮은 지지율로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대나무 숲에 가서 끼리끼리 속삭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꼭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든지 없든지 네. 그런 걸 써놔서 어디 가나 뭐 임금님에 대한 헌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10월에 이재명 대표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가 될 경우 대권 행보에 타격이 있을 거란 해석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뿐만이 아니고요, 100만 원, 네, 선거법 위반인 경우에는 그렇고, 이제 위증교사 혐의일 경우에는 뭐 금고 이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10월 달에 1심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위증교사는 사실은 금고 이상,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거는 이제 대손카드로서는 효력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헌상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예. 내려올 사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개딸들도 그거 모르고 찍어준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호남.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마치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 기다리듯이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집권 2년 3개월 동안 네. 이 대표 수사하면 민주당도 끝난다, 이재명도 끝난다, 영장 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끝난다, 뭐 구속영장 뭐 발부되면 끝난다. 네. 그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총선 참패밖에 안 당했죠. 자, 진주공 교수 얘기부터 쭉 들어봤는데요. 김진욱 대변인께요. 저희가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정리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뭐 100만 원 얘기도 있고 금고 이상형도 있고 지금 갈래가 두 갈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 배지도 떨어지고 당선 무효형. 당선 무효형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법이 지난 대선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있었던 이 그 정당 지원금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예. 지금 진중권 교수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기대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은 3심까지 있는 건 1심의 판결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심까지 대법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1심 판결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좀 전에도 말씀 이제 뭐 계속 나왔습니다만 일단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고 또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판단에 대해서 다른 또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판단들을 구해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1심 판단을 받으면 당내에 굉장한 혼란과 또 이 새로운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교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기대들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 좀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대표 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확인이 되었고 또 이번에는 85%라는 지난번 77%보다 훨씬 더 높은 압도적인 지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줬던 것도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차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에게서 찾아야겠다라는 당원들과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그런 마음들이 85%라는 지지율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을 지금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1심 재판부에게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은 85.4%의 득표율을 가진 사람이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주입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하는 말 자체가 과연 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재판부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어떤 정치권의 압력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재판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뭐 구속영장 청구 때 다 이미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건 두 가지입니다. 구속을 칠 때 그때 첫 번째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도주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모두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고요. 그런 합리적인 판단들을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잘 판단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최 국장님 네. 이제 지금 우리 최병목 국장께서는 정치부 기자이시기도 하면서 또 법조 출입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게 1심 판결에서 말이죠. 가령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뭐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항소심... 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심 선고가 가령 벌금이 300만 원이 나오면 네. 그 300만 원 자체가 항소심과 대법까지 가더라도 네. 가령 100만 원 턱걸이를 휙 넘어서 위가 나올 것이다. 법조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300만 원 나오던 것이 네.
뭐 2심 뭐 이렇게 가서 뭐 90만 원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의 판결 동향을 보면 특히 이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엄격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요즘에는 또 그 1심의 그 판결이 그 판결 형량이 2심에 가서 뭐 확 줄어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예. 옛날처럼 그렇게 이 널뛰기가 심하지 않아요. 하하.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양형 기준 같은 걸 그 만들거든요. 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는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해라 이게 그 대략 정해줘요. 네. 그럼 그걸 크게 벗어나는 판결이 그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김명수 그 대법원장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뭐 특정 무슨 단체 뭐 우리법연구회 뭐 이런 데 소속에 있는 판사가 뭐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판결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고 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심에서 유죄면 2심, 3심에서도 확정적으로 다 유죄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 않아요. 네. 그건 뭐 사실과도 어긋나는 거니까. 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 그거는 1심과 2심이 같을 확률보다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10월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고 당원들은 동요할 것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저렇게 되면 2심과 3심에서도 결국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그 평론하는 거는 네.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 정도에서 앞으로 10월에 있을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이 오기 전에 다음 달 9월에 이재명 대표의 방금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는 그런 공판을 말합니다. 그때 검찰의 공판 구형 내용도 아마 세간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